대공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모병원성 AI가 전남 해남에서 첫 발생하여 현재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H5N6형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하여 확산 속도가 빨라 신속한 대응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절한 대응이 미흡하여 피해 확산을 키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AI 방역 개선 대책에 따르면 AI 및 방역 소홀로 인해 농가의 어깨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내용들만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가금단체 협의회에서는 내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가금농가 및 업계 관계자 5,000명이 모여 정부의 AI 방역 대책 규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금단체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영건 의원님을 모시고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김영건 의원님이 소개 말씀부터 먼저 하시고 다음은 가금단체장 4분께서 각 협회별로 입장을 정부에 건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각 협회별 입장을 듣고 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영건 의원님께서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와 소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형건 의원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 방역에 있어서의 이 허점, 정부의 책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뒤늦게나마 이렇게 발표된 대책을 뜯어보니까 내용이 빈약하기 짝이 없고 방향이 잘못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방역의 실패에서 컨트롤 타워의 부재, 해마다 반복되는데도 이 방역의 경험들이 왜 제대로 정립되고 전수되지 못하는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지휘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발표에도 보면 여전히 컨트롤 타워의 형성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축 방역국의 신설, 전문 부서의 독립된 지휘의 확보,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또 하나는 방역에서 가장 첫 번째는 예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발생할 때마다 보면 예찰이 매우 늦고 그 예찰의 과정이 복잡하고 이러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은 예찰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의 업무와 방역의 업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조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계농가들이 방역 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병아리 입식을 제한함으로써 인한 육계농가들의 손실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역의 실패의 원인을 농가에게 끊임없이 돌리고 있습니다. 삼진아웃제를 얘기하는데 방역의 실패의 원인은 농가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물론 농가가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하고 책임져야 할 주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계속 삼진아웃제라는 표현으로 농가에게만 책임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 시각은 매우 잘못된 것인데, 여전히 이번 발표에서도 삼진아웃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 농장을 비롯한 이 빈번한 발생과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문제를 계절적 휴업 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학계를 비롯하여 그동안 광범위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휴업 보상제의 도입이 아니라 사육 제한이라는 방안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사육 제한을 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해답이 없습니다. 이는 방역으로 인해서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방역의 효율성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KG의 면적에 관한 조정을 포함시켰는데, 그 밀식 제한이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KG의 면적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단기적으로 방역의 효과로 나타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계란 운반 차량에 대한 작년도에 그 산란계에서 집중적으로 이 사고가 터졌던 것은 계란 운반 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이 계란 운반 차량을 관리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과연 방역당국 농림축산부서에서 이 방역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대책을 내어놓은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금단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한양계협회 오세을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대한양계협회장 오세일입니다. 지금 김영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목조목 좋은 점을 많이 짚어주셨습니다만은 다 가금단체장님들이 다른 문제는 다루시고 저는 우선 KG 면적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우리나라가 AI가 2003년도부터 14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AI에 대한 로드맵 전혀 계획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지금 뭐 비상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KG 면적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KG 면적이 제일시 KG는 0.4도 안 됩니다. 또 보통 얼마 재작년에 2년 전에 발표한 0.05도 지금 그것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마당에 갑자기 정부에서 0.075 그 면적을 들고 나왔습니다. 0.075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전혀 없는 면적입니다. 지금 0.075라는 것은 독일하고 영국, 서유럽에서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면적인데 그거는 복지 양계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양계를 전부 다 복지 양계로 가져갈 거냐? 만약에 복지 양계로 가져갈 것 같으면 계란 대란이 앞으로 5년, 10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AI로 해서 2,700만 수가 산처분 됐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계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부에서 전혀 근거도 없는 AI하고 상관이 없는 정책을 들고서 갑자기 0.45를 0.75로 면적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건 완전히 탁상공론에 기인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KG 면적의 0.75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며 정부에서도 이 점을 깊이 생각해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서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계란 사 먹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가격이 계란 한 편은 4,000원짜리 계란 가격이 지금 8,000원에도 못 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75로 들고 나온 것은 현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한 그때 탁상 행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점은 다시 한번 정부 당국에서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일 우리가 집회하는 데서도 산란계 농가들이 한 1,000여 농가 이상이 올라옵니다만 KG에 대한 불평
서울만 최고 많습니다. 나머지 이 당역이나 여러 가지 삼진아웃제나 뭐 보상 문제 이런 거는 우리 육계 회장님이나 우리 회장님, 토용대 회장님이 말씀해 주실 걸로 알고 저는 KG 문제를 이것으로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육계협회 정병학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육계협회 회장 정병학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이번 AI는 정부가 조금만 준비했더라면 이렇게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AI가 생긴 지가 2003년입니다. 그러면 14년, 15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예찰 하나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견했습니까? AI 바이러스? 건국대, 일반 사립대에서 발견해서 연구 목적으로 온 겁니다. 두 번째, 살처분하는 보상 체계, 이게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세상에 살처분을 일주일에서 10일까지 그것도 출퇴근하면서 그리고 여기 무슨 짜장면까지 시켜먹어서 그것이 전국으로 안 퍼지겠습니까? 세 번째, 소독약 다 물소독약이라는 거 다 알았어요. 그리고 독촉만 했어요. 빨리빨리 와라. 그러니 이래 놓고도 이번에 정부가 AI 대책을 마련한 것을 보면은 정부는 책임 없고 물론 농가 책임 있고 계열사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농가 계열사 책임이 있으니까 그 책임을 지라하고 규제만 잔뜩 늘어났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이 중에 다른 회장님들이 계시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닭 오리는 서해안 벨트 취약지역을 따라서 75%, 오리가 92% 그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포도송이 같은 밀집 지역을, 그 취약 지역을 어떻게 잘 이주시키고 취약 지역을 해소하느냐 하는 대책이 꼭 마련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 조금 올리고 무슨 정부에서 겨울에는 못 오게 하고 그런 대책만 들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산으로 간다면 산림법, 환경법, 건축법, 특산법 11개 법이 돼요. 그러면 인프라를 딱 구성해놓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 가라고 하지 해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하면 갑니까? 안 갑니다. 정부 보조금 기획예산 올해 끝나고 내년에 끝나면 예산 더 안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별법을 가지고 만들어서 제정해서 꼭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아까 김현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육계협회장입니다. 이번에 육계를 걸린 것이 5번 걸렸습니다. 종계 보고 그 많은 숫자 중에 5번 걸렸는데 지금 10kg 방역대 10kg 내에 닭을 입식을 못하게 해가지고 닭이 모자라니까 정부가 태국산을 수입해야겠다고. 아까 계란도 없어가지고 4천짜리를 8천까지 말들더니 수입하겠다고. 닭고기는 주식은 아닙니다. 계란 같은 것은 완전히 밥 반찬이 되지만 그런데도 수입하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법에도 없는 SOP 운영으로 사실은 이렇게 고기가 모자라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SOP를 법에 있는 대로 간소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 누구든지 스탠더시티를 다 걸도록 그렇게 대책해 두놨습니다. 그러면 산업하지 말라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육계열 같은 경우는 한 개 계열사가 전국 4분의 3을 다 그 무슨 종개장도 있고 사립공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시장에 걸면 전국을 다 걸려고 그래. 그렇게 해놓고 하지 말라는 소리지. 정부는 방역 생각하지 산업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부가 방역부서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러한 대책은 반드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오리협회 김병은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오리협회 회장 김경훈입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AI 방역 대책을 한마디로 사전 AI 발생 예방 대책은 전혀 없는 사후 농가나 계열사를 처벌하는 규정만 보강한 그 조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살처분 보상금과 매몰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살처분 보상금은 농가에게 시가의 80%를 보상을 해줍니다. 그 중에 80%에 또 80%는 중앙정부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는 지방정부가 부담을 하는데 사실상 방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AI가 발생됐을 때 살처분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초동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부담을 생각을 해서 방역대를 적정하게 설정을 못해서 3,787만 수라는 가금을 매몰 처분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에까지 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이 사실 열악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결국은 그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준 돈을 가지고 또 어차피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살처분 보상금은 100% 중앙정부가 지급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고요. 살처분 매몰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살처분은 정부의 가축 전염병 일종 전염병으로 지정된 AI에 대해서 살처분 명령에 의해서 사실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살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처분 보상은 100%는 물론이고 살처분 매몰 비용도 중앙정부가 100% 다 지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 현행 법에도 특히 현행 법에 보면은 살처분 매몰 비용의 경우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 대통령령을 가보면은 시행령을 가보면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에게 이게 책임을 살처분 매몰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이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은 우월적인 행정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지급을 강요하는 그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살처분 보상금은 100% 시가 보상이 돼야 되고 살처분 매몰 비용도 전액 국가가 지급해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토종닭협회 문정진입니다. 사실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긴급하게 정동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사실 정부가 AI 관련 개선 대책이라고 만들었는데 이 개선 대책이 우리 가금농가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절망을 주는 이런 악한 조항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김행건 의원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합니다. 사실 저희 AI가 2003년도, 6년도, 8년도, 11년도, 14, 10 현재까지도 와 있을 때도 보면 그동안에 2003년도부터 철새가 분변에서 AI가 발생이 되면 분변에서 발생이 반드시 왔어요. 철새 분변에서 농가까지 오는 것을 누가 막아야 됩니까? AI는 사회 재난으로 구별돼서 국가가 이 부분을 분명히 막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아까 김영건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컨트롤 타워가 부재해요. 이 부분이 오지 않도록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정부가 막아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두 번째 농가의 AI가 발생이 되면 감독관이 제대로 감독을 해서 24시간 안에 SOP에 다 매몰하게끔 했습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자유대 동원시켜서 바로 지금 오지도 않아요. 우리는 8일 10일이 가서 SOP 규정을 누가 하겠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들어 놓고 본인 스스로 SOP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 모든 책임을 농가한테 전가하고 자기는 책임 없는 것처럼 회피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됐다. 이래서 가금 단체들이 오늘 긴급하게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고, 이 정부는 본인들이 해야 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바로 좀 하고, 또 이런 AI가 끝나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그 의지를 우리 기자님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저희 입장들을 좀 잘 기록해 주셔서 가금농가들에게 우리 먹거리 산업을 제공하는 생명 산업을 하고 있는 우리 농가들, 묵묵하게 시골에서 닭 기르고 오리 기르는 농가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귀한 글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 가지겠습니다. 혹시 기자분들께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 해주세요. 자, 없으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